이 12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자, 12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 12성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자고요. 당사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당사주라고 하는 체계는 그러면 우리가 이 당사주 체계와 지금 보는 자평의 일간 중심의 체계는 무엇이 다른가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당사주는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하면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띠, 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평은 오직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띠를 본다고 하는 것은 벌써 지지를 보는 거고, 일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천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살 개념이고, 천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평명리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평명리는 생극 재화를 논한다고 한다면, 신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음양의 쉽게 말해서 기적 기운 운기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주 체계를 우리가 음양하기요, 그 다음에 자평명리를 오행하기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서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가 송대고 여기가 당대 시대니까 송대 입장에서는 새롭다고 하는 데에서 신법이고, 얘네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법이라 안 그러고 그냥 신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어떠한, 여러분 책을 보셨지만 이론이 확립 확정됐다는 의미에서 얘네들 이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기운을 따지기 때문에 기법 이렇게 얘기하고 고법 이렇게도 얘기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주와 자평명리를 우리가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당사주 체계는 어떤 기법으로 다 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띠를 보고선 원진이 있다 없다,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벌써 당사주 체계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다음에 너희 띠가 무엇이다 하는 것조차도 당사주 체계예요. 당사주 체계는 예를 들어서 연주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막 태어나는 아이는 병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띠를 중요시 여겼어요. 얘를 사주팔자의 일간만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록, 명, 신, 삼자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록명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연간을 록이라 그러고 명이라 그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여기는 우리가 금묘화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조상의 자리예요. 그렇죠? 나 조상이 잘 먹고 잘 사는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도 그대로 그 음덕을 입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매간매직이 성행됐었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고관대작이면 당연히 그거는 뭐 세습적으로 다 그렇게 먹었던 바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서자평이가 아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다 계속 먹고 갈 수만도 없다, 누구를 오직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연지 기준에서 이여중의 당사주 체계에서 아니다, 일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자평명리학이야. 이 두 가지는 결국 명리학이에요. 그렇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당사주냐 자평이냐 이렇게 따질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2성이라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당나라 때는 무조건 일간이 아닌 지지 자체가 파를 써요. 파는 깨지다라고 하는 파자고, 지는 간을 써. 간은 간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문을 써요. 문, 그럴문이고,
오는 복을 써요. 복 진짜 복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는 역을 써. 역은 다시 얘기해서 역마의 기운 이런 뜻이고, 시는 고를 써서 외롭다 이런 뜻이고, 유는 인을 써서 칼을 차고 있더라 이런 뜻이고, 술은 예를 써서 예술 기능이 높고, 해는 수를 써서 목숨의 숫자를 쓰죠. 수명이 긴 이런 어떤 얘기를 갖다 쓰는데, 자, 우리는 이 12개의 지지에 대한 얘기를 각각의 이렇게 자축이며 진섬의 신유수레를 귀액 권파 간문 보교 고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자를 써서 하나하나의 천귀, 천액, 천권, 천파, 천간, 천문, 천복, 천역, 천고, 천인, 천해, 천수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름을 붙이면 성자를 붙이면은 천땡땡성, 천땡성, 천땡성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저하고 이제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부를 거예요. 천자를 빼고 그냥 자귀, 그러면 자는 귀예요. 그렇죠? 자귀성 이렇게 부르고, 축액성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미역성, 그 다음에 유인성, 네 성자도 안 써. 앞으로는 자귀, 축액, 미역, 유인 막 이런 얘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용어를 바꿔 쓰든 천귀라고 쓰든 자귀라고 쓰든 자수가 일지에 깔려있는 당사주책의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한문의 뜻은 귀는 귀하다, 액은 약간의 흉액이 있다, 고는 권세, 파는 깨지다, 가는 약간 머리가 좋다, 무는 글하고 관계가 되더라, 복은 복성이더라, 역은 움직이더라, 고는 외롭더라, 이는 찢어지고 째지고 이러한 쪽에 있겠구나, 얘는 예능 기능이 많겠구나, 수 목숨과 관련해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천 무슨 성, 그 다음에 12 지지를 놓고 자귀, 축액, 미역 이렇게 쓰듯이 어쨌든 천귀, 자귀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12성의 하나하나에 따른 이제 그 특성을 제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좀 시간은 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자수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자귀성 또는 천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천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하나의 약속을 하셔야 될 게, 아까 그랬어요. 12성을 하나하나를 안다는 것은 지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다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귀라고만 이렇게 외워서는 의미가, 자수를 너무 귀해진다? 왜 귀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평명리 때 자수에 대해서 배우셨죠. 첫 번째 이래요. 자평명리의 쉽게 말해서 지지 특성이 있었죠. 이 지지 특성 플러스 그 다음에 원형 이정의 시기론 있죠. 이 시기론까지도. 그 다음 왜 12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시기를 의미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24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은 피상적으로 외우셨어. 무슨 예를 들어서 4월달 그러면은 4월달은 무슨 절기가 있죠? 청명고구가 있어요. 3월달에는 있는 것이 3월달에는 삼경춘이라서, 그렇죠? 경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24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외우시고, 네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풍수지리.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풍수지리도 배우시는 거예요. 풍수지리의 방향 선택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 서쪽은 태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서쪽을 의미하더라. 태방, 정서. 그 다음에 이 오, 진태, 리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방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헤어질 리자에 방향방자 리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남이겠죠. 그 다음에 이 자수는 정북으로서 감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방. 감방. 감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태리감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무슨 기문둔갑이라든가 육임, 육효 막 이런 데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문둔갑의 구궁법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주역을 가지고선 방위로다 논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나의 반환의 방향은 어디고 나의 길 방향은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엊그저께 자평명리 때 하고요 전혀 사뭇 틀리죠. 어려워요 실전 따져보면.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이렇듯이 진태리감 요거 두 개를 간방이래. 간방. 여기는 간방이에요. 간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진사를 손방 이렇게 얘기를 해. 손방.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곤방 미신을 가지고선, 곤방은 여자의 방 이래서 땅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레를 가지고 천방을 가지고선 건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방은 쉽게 말해서 남자의 기운이에요. 그렇죠? 건방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 진방을 가지고선 나타내는 사물 물체를 가지고선 우리가 대개 우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레. 천둥번개 우레라 이거. 태방을 가지고서 연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방은 당연히 화니까 불이고, 정북의 이 간방은 당연히 수, 물일 것이고, 요 간방은 산을 의미하고, 손방은 바람을 의미하고, 곤방은 땅을 의미하고, 건방은 하늘을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정중앙이 이렇게 될 텐데, 그렇듯이 자수를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북의 간방을 낳았어요. 그렇죠? 정북의 간방을 낳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자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자수는 자오와 더불어서 양의 문이다. 이해가 되셨어? 여기는 껍데기는 음이지만 실제는 어디로 가더라? 양으로 가지요. 그래요. 보시면은 요 해가 육음이야. 음의 절정판이야. 그 다음에 요 사가 양의 절정판이야. 육양의 자리야. 그래서 여기는 일음이 희생하는 자리고, 여기는 일양이 희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겨울에 물이 어때요? 따뜻하지. 일양 오옥 때문에 그래. 한여름에 물이 차갑죠. 지하수가. 왜? 일음이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 일음의 오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오라고 하는 것을, 음이 실제는 껍데기는 음이지만 속내는 양으로 가여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음포양의 체용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를 만들 때 보니까 천간지지가 양양 돼야 되는데, 갑자 소재님
갑목은 양인데 자수는 아니에요? 갑자가 어떻게 돼요? 갑해 이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응? 그런데 우리는 갑자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껍데기는 음이지만 쓰이는 곳이 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갑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부음포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일지에 자수를 놓은 사람들은 근본이 어떠냐 하면은 근본이 양으로 가는 첫 단계에서 변화의 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 오화를 놓거나 자수를 놓은 사람들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쉽게 받아도 들이지만은 할까 말까 무자, 관성, 무자, 경자, 임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생각으로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직장인들이 많답니다. 갑자는 인성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해서 화만 본다면은 좋은 직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성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 그러면 뭐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범선이잖아.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갑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자는 태양에 흑점을 놨지요. 그렇죠? 그래서 돋보이고 싶은 심정은 많으나 남명과 여명에 의해서 관이 혼잡되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100개야. 그래서 직주 이동이 좀 힘들고, 근데 무자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제를 해서 정제 안명합하고 있어요. 자임수개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명합해서 옆집 쌀집 아저씨처럼 마음은 착해 보이면서 재물을 다투는 사람이겠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경자 일주들 보니까 어때요? 상관을 갑오와 틀리게 음의 수용에다가 전부 다가 상관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갑오와 틀리게 어떻다고요? 12운성은 살을 낳지만은 전부 다 상관이 음의 수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자 일주들 굉장히 조신하면서도 한편으로선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상관을 낳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자 일주들 천간지지가 같은 비겁의 임자 일주들이죠. 대표적으로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3대 고집쟁이 하면은 임자, 을류, 그 다음에 임자, 신유, 을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 자기 기운이 대단히 강한데, 어쨌든 천간지지가 같으면 간여지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되게 양인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자, 을묘, 신유만 양인의 음인의 기운이 있어서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고, 저기서 보면 갑인도 그렇고 을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병호, 정사, 무술, 기미, 기축, 무진,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전부 다 간여지동으로서 고집이 센 사람과 고집세기 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천간에 갑병무경임을 이렇게 갖다 놔서 양간이 자수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 명시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수를 낳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갑자를 놓으면 교육 공무원 쪽에 딱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좋지만은 공부 쪽으로 안 가면 되게 한량이야. 그래서 이걸 나체도화를 낳았다 그래서 삶이 곤곤해요. 결국 사람 등쳐먹고 살아야 돼, 자칫해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화를 낳았다 그러면 인테리어, 건축 이런 쪽에서 좋은,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전기, 전자, 레이저, 불꽃을 다루는 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자를 낳았다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정관을 낳죠. 여러분, 정관, 정자를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게을러, 장자지상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자, 정제를 낳았으니까 정제를 놓고 사업가로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정제를 놓게 되면은 신을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제 토를 놓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멜랑꼬리 형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자수를 놓게 되면 애수를 낳아.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남명이든 여명이든 연애를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누군지 아세요?
일지에 자수를 놓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아. 연애를 잘한다는 건 내가 테크닉이 좋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막 이래서 인기가 좋아서 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사랑은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유형들이 뭐냐면 일지에 자수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애수가 있어. 애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의 입장에서는 모성의 본능을 일으키게 해.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잘났고 왜 강한 사람들은 왜 괜히 저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왜 이상하게 좀 측은하게 보이거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보듬고 싶어. 그게 누구냐고? 자수를 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수를 놓으면 나는 연애를 잘해요 못해요 라고 관계없이 상대방이 뭐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자수를 놨으면 바람둥이 아니에요. 바람둥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얌전한 무엇이기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죠. 누구?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갑병무 경임 잘을 낳았으면 얌전해 점잖아요. 왜? 양간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음전한 자수를 낳았잖아. 뒤를 낳았잖아. 그런데 어때? 뒤로 돌아보면 할 거 다 하는 거야. 여자들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갑병무 경임에 자수를 낳았으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 대체적으로 보면 특히 남자들 보면요. 이 양간은 남자들, 여자들도 그래.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미운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자수를 보시면서 바로 지금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 지금 12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종합판이죠. 종합판. 그렇죠?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성의 자수 하나 가지고 지금 요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 이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를 또 이거 하나하나씩 설명하려면 2시간이 걸리겠죠. 2시간씩 걸려. 그런데 이미 우리는 60갑자를 5개를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제가 지금 12운송, 12신살, 공망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까지 이제 쓰면 이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12신살, 12운송, 공망, 일반 신살은 싹 빼고 오직 자기에 관해서만 얘기, 귀에 관해서만 얘기, 12성에 관해서만 두 번.